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 반등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이 반전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채입니다. 오늘 12월 3일이고요. 오늘 제목은 이제 5G 종목들이 조금 지수가 하락을 많이 했는데도 좀 많이 버텼죠. 그리고 KMW 같은 종목들은 좀 상당히 상당폭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5G 종목들이 조금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제목이랑 다른 뭐 LGU 플러스 통신주들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좀 번역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죠. 중국에서 이제 미국 쪽에 좀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관세도 이제 남미 쪽에, 미국이 남미 쪽에 관세도 좀 부과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 그러니까 최근 3달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한 것이고, 5일선을 이제 깨고 21선도 이제 약간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중국이 모든 관세를 이제 철폐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 간에 이제 미국이 사실상 좀 주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 트럼프가 약간 수세에 그런 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이 바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라는 좀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을 좀 보였죠. 그래서 연내에 원래 타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인데, 이것이 좀 불투명하게 되면서 오늘 많이 하락을 했던 거고, 이제 15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았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15일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 관세가 딜레이가 되어야 올해 1차 합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관세를 철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더 높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조업 PMI 지수도 나왔죠. 48 정도로 4개월 연속에서 이제 50 이하가 수축 국면인데, 전문가 예상치는 이제 49.2로 약간 49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8.1로 굉장히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것도 글로벌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고요. 트럼프가 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남미 쪽에 관세 폭탄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사실상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데 일조를 한 것이고, 남미 쪽에도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그럼 중국 쪽에도 이렇게 부과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이제 상당히 좀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리고 야간 선물 지수도 이제 0.6%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많이 이제 갭으로 하락을 했다가 양봉으로 좀 끝났고, 코스닥도 피보다는 조금 이제 덜 했지만 그래도 음봉이 이제 장대 음봉은 나오진 않으면서 그래도 뭐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들은 그동안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랐던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이슈들도 이제 물론 안 좋은 악재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지 못했고, 항상 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좀 먼저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미국 증시의 하락이 이제 피크치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이때도 2019년 8월 달에도 좀 그랬고 2018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양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승을 아주 가파르게 하긴 힘들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예전처럼 5% 7% 빠지는 것보다는 600 초반대에서 약간 지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올해 중반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2020년에 무조건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하반기만 기준으로 본다면은 미국 증시가 여전히 한국 증시보다는 좀 좋았죠. 한국 증시는 오른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이제 많은 큰 폭으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치만 이제 2020
2020년도를 본다면은 앞으로 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확실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글로벌 IB,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다른 주요 그런 투자 회사들에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2020년 아시아 신흥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좀 높였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고, PER이 한 11배, PBR은 0.8배고, 우리나라가 특히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EPS가 마이너스 33%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내년에는 22%로 반등을 할 것이니까 주가는 사실상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죠. 이제 내년에 미리 좋아질 줄을 알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지수가 좀 올랐었는데, 2019년 이제 1월 달이 2000이었는데 사실 지금 2019년 12월 달인데 거의 이제 똑같단 말이에요. 2000 초반인데 여기서 EPS가 20%가 오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지수로만 따지면은 한 2400 정도, 2300에서 2400 정도는 좀 무난히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IB의 생각에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는 좀 하락을 하고 좀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지만 분명히 좀 반등을 할 것이고, 2300, 2400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00 중반에서 한 800까지는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다른 바이오 섹터라든가 5G나 IT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를 그럴 전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섹터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는 IT 섹터들이 조금은 하락은 했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 정도 하락을 했고, 테스가 확실히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2020년도에는 확실히 실적 개선의 그런 수치를 좀, 실적이 좀 숫자로 나오면서 확실히 턴 어라운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미리 지금 턴 어라운드를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는 좀 안전하게 바닥을 좀 거의 다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락을 한다면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5G 종목들이 지수가 7%, 0.7%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KMW 같은 경우는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확실히 이 거래량, 세 번째 대량으로 터진 거래량이 있었을 때 매도세가 거의 다 나고 매수세는 상당히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HFR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 오이솔루션도 괜찮았고, 다산네트웍스랑 서진시스템이 약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은 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좀 안정이 되면은 이 두 종목들도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전에는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5G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지수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5G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 반등을 할 때 분명히 이제 이노알스라든가 KMW, 서진시스템, 다산네트웍스 이런 종목들이 반전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1월 달까지는 또 모멘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의 5G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모멘텀도 있고, 도쿄올림픽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이 어느 정도 투자할지 이제 캐펙스를 발표하는 그런 시기들도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락이 있고 마이너스 폭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를 제가 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13,000원인데 레포트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2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상승률을 높게 잡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2020년도에 3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너무 과도하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일단은 5G 가입자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10월 달이 400만에 육박하니까 보통 한 달에 최소한 50만에서 최대 80만 정도로 순증을 하기 때문에 2019년 말까지는 500만을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가입자가 이렇게 빨리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액도 많이 증가를 하겠죠. 5G 요금제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통신 3사들에게는 당연히 호재이고, 제가 이제 다른 SK라든가 KT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LGU 플러스를 투자한 이유가 가장 이제 예전에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률이 가장 좀 높을 것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SK랑 KT랑 LG가 5대 3대 2 정도의 통신 이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5G가 되면서 가장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LG U 플러스고, KT도 물론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긴 하지만 LG U 플러스에 비해서는 좀 마케팅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 10월달 기준으로 이제 121만 명이고 LGU 플러스가 이제 100만 명 정도니까 확실히 KT보다는 떨어지기는 하죠. 지금 예전에 4G, 그러니까 LTE였을 때 5대 3대 2 비율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2020년도에 계속 마케팅이 잘 먹혀 들어간다면은 가입자 수의 증가도 더 빨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U 플러스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하락을 한 것도 있지만 5G 종목들이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